삼양생명이 LIG 손해보험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경련 신축회관을 방문 허창수 회장 등 회장단을 만났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에선 현금 영수증 공제율이 10%포인트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5%포인트 축소됩니다. 강덕수 STX 그룹 회장이 올해 초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도 1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6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증권부 김종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3%, 4.59포인트 오른 1965.7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달 중 양적 완화 축소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개인이 매도세로 돌아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높이면서 지수는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투신권이 217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을 포함해서 기관은 60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174억 원 규모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770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2% 이상 오른 것을 비롯해서 보험, 서비스업 등이 상승했고 건설업과 전기가스업, 전기전자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네이버와 현대중공업이 3% 이상 올랐고 SK텔레콤, LG화학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아차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등은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올해 마지막 픽 이벤트인데요. 자,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전망하던가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밤 예정된 미 FOMC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 유지와 고용 확인 등 기존 입장 유지, 그리고 양적 완화를 유지하지만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시사, 테이퍼링 단행 및 내년 중반 양적 완화 종료 시사 등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적 완화를 유지하지만 테이퍼링을 조만간 실시한다고 언급할 가능성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 FOMC의 최종 결정은 오는 19일 국내 증시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에서 10월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양적 완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 상승을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미 올해 6월부터 테이퍼링이 실시될 때를 대비해서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판단한다며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기나 요건에 대해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 주가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적 완화 조치는 유지하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테이퍼링이 임박했다고 시사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수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존의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재정 긴축과 동일하게 생각하다 보니 테이퍼링이 실시된다면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단기금리가 급등해 기업과 금융권에 작은 경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다며 그러나 지금 시장은 테이퍼링과 재정 긴축이 별개의 이슈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서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당장 시작하진 않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다면 주가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자금 투입 없이도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 중장기적으로 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 테이퍼링이 단행되고 내년 중반에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된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국내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주겠지만 테이퍼링 규모가 크지 않다면 장기적으로는 실적 장세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은 테이퍼링 시작 시기가 언제로 정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12월에 당장 테이퍼링에 나선다고 해도 그 규모는 100억 달러 미만의 소규모 테이퍼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테이퍼링에 나선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에 따라 국제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 장기적으로 실적 장세가 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양생명이 LIG 손해보험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보고펀드와 함께 LIG 손해보험 인수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합병 형태가 아닌 인수 후 자회사로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IG그룹은 12월 중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인수 참여를 희망하는 회사들로부터 인수 의향서를 받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메리츠 화재와 롯데손보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동양생명은 현재의 회사명을 유지하는 대신 새로운 심보를 제작해 내년 3월 선보일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경련 신축회관을 방문 허창수 회장 등 회장단을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하고 도전한다면 정부는 적극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또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대기업들이 창조 경제 구현에도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소,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창조 경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동반 성장형 R&D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줬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말정산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금 영수증 공제율이 10%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5%포인트 축소됩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추가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소득 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올해 초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1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올해 1월 STX 조선해양의 2012년 경영 성과 평가를 통해 10억 4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STX 내부 문서에 따르면 사회이사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강 회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성과 달성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과급이 지급된 올해 1월 STX 조선해양은 재무 구조 및 유동성 악화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를 맞아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오후 2시 방송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리설주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리설주의 공개 행사 참석을 보도하기는 지난 10월 16일 평양에서 러시아 21세기 관현악단의 공연 관람 이후 2달여 만입니다. 리설주는 최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여파로 거취가 주목됐지만 위상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KT의 새로운 수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보산업부 권대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KT 새 수장으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정이 된 겁니까? 네, 이석채 전 KT 회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인 11월 3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한 지 약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KT는 차기 CEO 스님을 위해 CEO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추천위는 약 일주일간의 공모와 헤드헌터 추천 등을 통해 15일 황 전 사장을 포함해 총 4명의 후보로 압축했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16일 심층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심층 면접 끝에 추천위는 황 전 사장이 KT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해 차기 CEO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황창규 전 사장이라고 하면 이른바 황해 법칙으로 워낙 유명한 반도체 전문가인데요. 자, 어떤 인물인지 소개와 함께 선임 배경도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황 내정자는 우리나라 반도체 신화를 이끌었던 인물로 매우 유명한데요. 황 내정자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94년 세계 최초로 256메가디램을 개발한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2002년 국제 반도체 회로 학술 회의에서는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해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이른바 황해 법칙을 발표해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황 내정자는 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활동적이어서 애플이나 HP와 같은 글로벌 회사의 CEO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는 황 내정자 선임 배경으로 그가 미래 전략 수립과 경영 혁신에 필요한 비전 설정 능력, 추진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IT 분야 전문가이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 능력과 비전 실현을 위한 도전 정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황 내정자가 과거 지식경제부 연구개발전략기획단 초대 단장을 지내 IT 전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의 1등 DNA를 KT에 심어주길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황 내정자는 어젯밤 소감문을 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했던 경험을 통신사업으로 확대해 미래 ICT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창의와 혁신 그리고 융합의 KT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황 내정자가 통신 분야에서는 비전문가가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는 황 내정자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네. 자, 앞으로 회장에 취임하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앞으로 KT 상당히 큰 변화를 겪게 될 듯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황 내정자가 회장에 취임하면 강도 높은 사업 구조 조정을 바탕으로 통신, 비통신 사업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황 회장 취임 후 KT에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와 조직 개편 태풍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황 내정자도 인사 쇄신과 조직 개편, 사업 조정의 칼을 대대적으로 들이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황 내정자가 회장이 되면 크게 5가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통신과 비통신 분야 사업의 경쟁력 확보, 인사 쇄신을 바탕으로 한 조직 체질 개선, 공기업 이미지 탈피, 책임 경영 실천, 체계적 내부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등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력 사업인 통신 분야 경쟁력 확보에 팔을 걷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3, 4분기 KT의 통신 분야 실적이 경쟁사들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데다 비통신 분야와의 융합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통신 분야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전 회장 시절에 벌여놓은 많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KT가 몸집만 커졌지 실속은 없다는 시장의 분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쟁사들보다 인적 비용이 무려 1조 5천억 원이나 더 드는 현실도 황창규호의 개혁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황 내정자는 언제 정식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내년 중순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총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차기 CEO 단수 후보인 황 내정자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바로 취임식을 갖고 회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임기는 2017년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인 3년간입니다. 네, KT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잡음도 많았고 과거 가장 앞서서 투지 종료 시에도 여러 소비자들의 불만도 사고 이런저런 탈들이 꽤나 적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자, 새로운 시장에 들어서서 한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나은 회사로 발전해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산업부 권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 수입업체들은 승용차의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 냉장고나 세탁기, 자동차 등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지금보다 4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제 기준을 2015년까지 리터당 17km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선박 운용회사가 위탁받은 업무 외에도 자문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운용회사 전문성이 인정되고 재무 건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겸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겸업 금지 조항이 완화되면 선박 운용회사가 수익성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 부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설이 나도는 현대그룹이 6천억 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2분기까지는 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해운업 등의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아 현대그룹 여신이 가장 많은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현대 엘리베이터가 추진하던 유상증자가 지연되면 그룹 차원의 자금난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하는 게임패드와 모바일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에 부착해 게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화질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케이블 등을 통해 스마트폰을 TV와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내년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